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이 마이너 타로 21번 이제 세개 카드까지 끝이 났고, 오늘 이제 마이너 타로 할 건데요. 마이너 타로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 거기에 궁정 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타로의 원소가 이제 지수와 풍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 원소,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의 원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 카드는 이제 원소별로 조금 움직이는 게 있고, 마이너 타로는 어, 그 메이저 타로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에 관련된 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감정, 갈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팡이, 컵, 검, 펜타클,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14장씩 이렇게 들어있고, 숫자 카드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씩. 그리고 이제, 소년, 기사, 그 다음에 여왕, 왕 이렇게 해서 인물 카드, 궁정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4장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6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 22장, 0번부터 21번까지 22장,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 56장, 그렇게 해서 모두 78장의 카드가 됩니다. 혹시 왜 타로 카드가 78장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음, 우리 타로 카드는 매일매일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이제 오늘의 뭐 일진 카드도 열어보고 매일매일 이제 타로 카드를 열어본다. 그래서 어, 매일매일 타로 카드를 열어보는데 1월부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모두 다 열어본다 해서 이걸 싹 다 더하면 78이 되거든요. 그래서 78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는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8장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 0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죠. 그래서 제가 0번 바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여행을 시작해서 21번 세계 카드까지 오는 여정을 나타낸 거 메이저 카드이고요. 마이너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 카드는요, 번호가 되어 있죠, 번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번으로 이루어져 있고, 펜타클,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지팡이, 검, 이렇게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10장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궁정 카드, 포트 카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궁정 카드도 마찬가지 펜타클, 그 다음에 여기는 컵, 여기는 지팡이이고요. 지팡이, 여기는 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모두 소년, 페이지 기사, 그 다음에 여왕, 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궁정 카드, 인물 카드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5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이너 카드를 하기 전에 이 지수화풍, 원소는 어떻게 나눠졌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원소를 나누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가장 잘 돼 있는 책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책들이 이제 웬만한 걸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사원소론은 온도를 통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원소 무조건 지수화풍, 뭐 불, 물, 뭐 공기, 그 다음에 흙 이렇게 외우기보다 이 사원소를 조금 이해를 더 하면 이 우리가 마이너 카드를 또 해석하고 리딩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론을 만들었을 때 온도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사원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인간이 접했을 때 느끼는 특별한 온도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소의 기질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은 우리가 뜨겁죠. 만질 수 없죠. 어, 이 불은요, 물질을 태워서 없앤다. 그래서 이 불은요, 모든 물질을 태워서 없애는 개념. 그래서 불은 남을 간섭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겁다. 그러니까 이 불은 나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것을 온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이 존재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껐다 해서 그게 갑자기 식어서 차가워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온도를,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나무 한 그루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싹 다 태워서 없애는 행위를 하죠. 그런 행위.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간섭하는 행위,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로 보면 독단적인 에너지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어서 주변의 모든 물건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자신과 같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변을 건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까지도 자신처럼 건조하게 만들어서 활활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속성은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면 뜨거운 건 뜨거운 거지만 주위를 싹 다 태우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공기까지 싹 다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의 원소는요. 뜨겁다. 뜨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을 다 간섭해서 자기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의외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불의 원소를 가진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들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입니다. 불의 성질, 불의 기질이 이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질이라는 것은 물은 원래 있잖아요. 물은 차갑고 차가워요. 물은 차갑고 물이기 때문에 축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 온도를 공유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원소들이 감정을 공유해 주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의 온도를 높여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차갑다. 물이 차가운 건데 불이 막 뜨겁게 데피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자기는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불이 옆에서 계속 달구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그 온도를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런데 자기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뜨겁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물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개자리, 그 다음에 그 정갈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들이 약간 희생하는 것, 공감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의 기질 자체는 차가워요. 근데 주변의 온도를 평형하게 맞추려고 하고 뜨거운 물을 조금 차갑게 내리려고 하는 그런 변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은 중용과 조화, 그 다음에 중화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맞닿은 물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평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게 물이다. 그리고 주변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서 축축함을 가지는, 그래도 끝까지 축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물의 원소를 가진 사람들이 기억력도 오래 가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일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 그게 축축함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은 원래는 차갑다, 차갑고 축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중화의 능력, 중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차갑지만 주변의 것을 평형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주변에 뜨겁다라면 뜨거운 거 따라가지고 다시 식어버리면 차갑고 축축한 거로 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을 희생한다, 본인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이게 이제 물의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의 원소는 그럼 어떨까? 공기의 원소. 공기는 그 공기 자체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의 온도를 빠르게 흡수하고 강탈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마찬가지로 공기도 다른 물질의 온도를 빨리 흡수하고요.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공기는 원래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겁다. 이게, 이제 뜨겁고 축축하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수증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커피포트에서 물을 막 끓이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는 그 막 김이 나서 올라가는 걸 만지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뜨겁고 축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기의 기본 원소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기는요, 뭐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분방함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축축함이 있어요. 빠른 속도로 존재를 하지만 워낙 우리 지구상에 많은 양이 분포되어 있고 항상 접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접촉해 있는 축축함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은근히 쌍둥이, 그 다음에 천칭, 그 다음에 물병자리들이요, 뒤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끝이 뭐 쌍둥이 자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있잖아요. 머리가 사고력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질 자체는 약간의 그런 자기만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축축함으로 표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력이라든지 내가 약간 손해봤다 아니면은 내가 음 조금 그냥 손해봤다 나한테 불리한 것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공기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사인은 원래 뜨겁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의 온도를 빠르게 흡수하거나 강탈하는 존재다. 그래서 물과 달리 빠르게 접촉해서 물은 천천히 접촉을 해서 서서히 데워지지만 공기는요, 빠르게 스치듯 접촉해서 온도를 빼앗아가는 것. 그게 공기들이에요. 그래서 공기의 가장 그 근본적인, 키워드? 강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온도 흡수.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 그리고 강탈, 스치듯 접촉해서 온도를 확 빼앗아가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분방함도 있고 축축함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은 그럼 어떨까? 땅은요, 안정적이에요. 매우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차갑고 아주 건조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것 외에서, 자신 것, 내 것 외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흙이 물보다 온도 변화가 더 느리거든요. 그리고 온도를 스스로 내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의외로 흙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황소 자리나 처녀 자리, 염소 자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가워요. 흙들은요, 겉모습이, 첫인상이 굉장히 차갑고 까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이 세상의 전체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땅은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흙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이 흙들이 온도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이게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받아들일 것도 멀리서 지켜보고 저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지, 그 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흙의 성질은 안정적이고 포용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이게 온도 자체가 느리게 온도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른 원소들이 자신에게 안착하는 것을 좀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게 흙의 원소이고요. 그리고 이 흙은 독자적인 건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굳이 적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요.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의 건조함하고 또 다른 건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하다는 게, 불은 그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자신의 뭐 얘기 이런 거를 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흙들은 그걸 못해요. 그런 건조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못해서 손해보고, 그다음에 억울함을 표현을 못해서 손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흙의 원소이거든요. 그래서 흙의 원소의 속성이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좀 느리다,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의외로 차갑게 느껴지고 의외로 까칠한 부분, 그게 이제 첫인상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소의 성질을 가지고 마이너 카드에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불은요, 이 불은 지팡이에요. 불은 지팡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것을 간섭하는 행위를 한다. 물은요, 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공유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공기는 검이에요. 그래서 빠른 온도를 흡수하면서 강탈해 나간다라는 거고, 자유분방하다라는 거. 그리고 흙은요, 펜타클이거든요. 안정적이고 포용력이 있고, 약간의 그런 독자적인 건조함이 있다. 이게 이제 지수화풍의 네 가지의 원소를 이렇게 나타낸 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타로 카드의 마이너 카드의 것을 보게 되면, 지팡이는 불의 원소를 나타냅니다. 지팡이는 열정이 있어요. 창의성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은 활동적인 직업을 많이 하고요.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직관적이고요. 남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이고 창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카드는요, 새로운 아이디어 시작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행동적인 거,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컵은 물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고 사랑이고 사람하고 인간관계이고, 그다음에 직관, 그다음에 나의 내면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감정이고 사랑이고 가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향은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직관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 지향의 에너지를 보여주고요. 우리의 감정 세계, 그 다음에 관계인 거, 사랑 에너지, 정서적 연결,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 공기의 원소입니다. 지성, 사고, 판단, 갈등, 도전을 나타내는데요.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적 활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갈등이다, 그 다음에 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성향이고 남성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검의 원소들은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판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검카드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 갈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한 사고와 결단력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검은 강탈의 의미, 남성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펜타클은 흙이잖아요. 물질을 나타내는 거, 안정화, 부, 그 다음에 건강, 실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거, 직업, 건강, 물질적 안정을 나타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요. 안정적이고 여성적 성향이 강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펜타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관장하는 게 펜타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몸에 관련된 신체적인 것, 건강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재정 상황, 그 다음에 현실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에 나타내는 이런 것을 펜타클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검의 원소랑 펜타클은 결과주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하고 컵은요,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공하겠습니까? 승진하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검이나 펜타클이 나오면 그래도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팡이하고 컵이 나온다는 건 그냥 과정상에 이룰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검이나 펜타클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입니다. 자, 마이너 카드의 숫자별의 의미가 있는데 1번 카드는 시작, 2번 카드는 조화, 3번 카드는 확장, 4번은 안정을 나타내고요. 5번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6번은 균형을 잡고 회복을 하는 것. 그리고 7번은 다시 점검을 한 번 더 하자. 8번은 집중하는 것. 9번은 완성을 했지만 약간 부족한 완성의 직전. 그리고 10번은 완성을 했으니까 다시 전환하는 것.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인물 카드에서도 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기 단계, 배우는 단계, 호기심이 많은 단계, 그래서 시작된다, 경험 중이다, 이렇게 되고요. 기사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실행한다, 속도감이 붙는다, 직접 행동하는 것.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여왕은 내면화에 힘쓰는 것, 좀 더 성숙했다. 그 다음에 돌봄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하고 왕은요, 결과론적으로 성공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의 포인트는 내적 태도나 감정을 어떻게 다룬다, 그리고 성공을 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의 포인트가 되고, 왕은 완성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성향은 통제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결정권이 있는 게 왕이다. 그래서 판단하고 리더십이 있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 그게 이제 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하나하나에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림들이 다 있지만 숫자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알고서 리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쓸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상담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수화풍에 관련된 카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인물 카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결과를 나타내는 펜타클 에이스가 떴어요. 그러면 지금은 경제적인 거에 관련되어서 뭐 질문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경제나 안정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에이스니까 1번이잖아요. 그러면 시작되었다라고 진행을 하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일에 뭐 펜타클 왕이 나왔으면 펜타클 왕이 아주 안정된 태도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거나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수화풍, 불인지 물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팡이인지 컵인지 검인지 펜타클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는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인물 카드가 나왔으면 누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 이게 이제 해석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 카드는요,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 느끼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팡이 카드는 의지와 열정을 상징하고요. 컵은 감정,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나타냅니다. 검은 생각과 선택을 나타내고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식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나타내고, 펜타클은 현실, 결과, 재정 상황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 카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방식, 그러니까 지금 소소한 일상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을 읽어내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카드들이 운명을 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카드를 통해서 선택의 길을 조금 명확하게 보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에서 뭐 검 10번 같은 게 나왔어요. 검 10번은 검이 막 온몸에 이렇게 찔려 있는 거거든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검 10에도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되어서 전환하는 내용이 있다 했잖아요. 10번의 의미가. 그래서 망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환하는 에너지가 왔구나. 지금은 전환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21번까지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힘들었잖아요. 마이너 카드는 우리가 메이저 카드만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보고 그거 있는 그대로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스토리텔링은 다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숫자의 흐름, 그 다음에 숫자의 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코트 카드까지 연결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 메이저보다는 조금 쉽게 리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앞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너무 복잡해서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부분, 이건 이제 수비학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마이너 그 카드의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이스부터 2번, 3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